네, 하우머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언제나 바른 재테크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머니스토리랩의 백영찬 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분한 가을 날씨에 차분한 남자죠. 네, 차분한 재테크 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차분한 재테크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교육비 재테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미혼이지만 교육비 소리를 들으면 헉하는 게 많은 기혼자분들이 이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혼자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교육비까지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면서요. 많이 힘들어하죠. 뭐 저만 해도 등골이 휜다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부담감들을 크게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예전에 우리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란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만 요즘은 그야말로 돈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열도 너무 치열해지고 좀 경쟁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뭐 교육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꿈이 아닌 이제 돈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뭐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비단 교육비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뭐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교육비나 등록금들 그런 것들이 부모의 어깨를 이제 짓누르는 상황이 이제 된 거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줄인다는 게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안 되는 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1년을 더 유급시켜서 학교를 보내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미리 줄이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불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작정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미리 준비하는 게 바로 이 교육비 재테크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유아 시절부터 이제 허리가 휘는 교육비 지출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소득의 많은 전부를 교육비로 쓸 수가 없는 것만큼 교육비 중에서도 이제 선택과 좀 집중이 좀 요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준비된 목표가 되는 핵심 키워드는 이제 등골 탑 7년. 등골 탑 7년? 이게 뭐죠? 이제 자녀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3년 동안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 생활을 4년 동안 하니까 합쳐서 이제 그때 7년. 돈 제일 많이 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를 대비하셔서 효과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비 지출이 아마 상상 이상으로 크게 지출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큰 문제는 요즘 부모님들의 퇴직 시기가 경제적 체감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50대 전후로 해서 이제 줄어든 시기와 이 등골 탑 7년이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경제가 뭐 거의 IMF 수준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평균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든다라고 좀 각오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제 입장에서. 얼마가 드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 200만 원짜리 막 한 달에 막 영어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고 주변에 아주 좋으신 분들 많이 드신 것 같으세요? 오버하시는 분들만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대학 학비만 생각을 해도요. 저희가 4년 다녔던 대학 학비를 물론 저는 2년 다녔지만 학비를 생각하면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대학 학비와 고등학교 학원비 합치면은 그래요.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통계를 봤는데요. 2012년 고등학교 1인 한 명당 명목 월 평균 이제 사교육비가 21만 8천 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과학교나 뭐 어학연수 같은 비용 등이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비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비용과는 사실 이제 거리가 멀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공교육비를 포함해서 나가는 지출 비용이 월 평균 한 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한 명 기준으로 그렇게 지출하는 이제 이 정도 지출하는 가정이 이제 많다는 거고 이게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 거의 600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정년도 늦어지는데 이제 결혼도 늦어지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갈 무렵에는 이렇게 늦어지는 결혼 연령 때문에 부모 연령이 뭐 훌쩍 40대 중반을 넘어서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또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그래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대학교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그 대학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2011년 191개 4년제 대학들 연간 평균 등록금을 따져봤는데요.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국공립이 443만 원, 사립대가 768만 6천 원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는 더 많거든요. 월 평균 808만 9천 원인데요. 네. 이런 목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빚으로밖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가 뭐 당연히 잘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사실 이런 소식을 듣거나 이런 뉴스들과 함께하게 된다면은 정말 결혼을 해서 이거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네. 정도로 이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거든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7명이 빚이 있고 빚의 평균이 1,300만 원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네. 등골답 7년에 대한 대비 전략을 미리미리 좀 세워봐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잘 세워야겠죠. 네, 목표로 하는 그 교육 어떤 그 목표 시점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히 아까 고등학교와 이제 대학교 시절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먼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4년 대학 등록금을 뭐 준비하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뭐 15년간 꾸준히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네. 대략 투자 수익률 5%에서 10% 정도로 잡고 예. 한다면 약 9천만 원 정도를 준비한다고 쳤을 때 한 월 20만에서 3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면 아마 목표 금액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5년간 매월 2, 20에서 30. 30 정도. 근데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교육비 상승률은 보통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같이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대략 한 2, 30만 원 정도 매월 꾸준히 저축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좀 모질라서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도 짧아지고 특히 뭐 10년 정도가 뭐 준비 기간이다라고 예. 하면 월 아까 2, 30만에서 더하기 10만 원 정도를 추가 적립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이프 사이클에 좀 맞춰서 준비하시는 지혜와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동안 돈을 못 모았다가 급하게 뭐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급하게 그 등골탑 7년 준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기간이 짧다는 거는 이제 목돈, 그러니까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그쵸. 그런 답밖에 나올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짧기 때문에 원금의 어떤 손실이 일어나는 어떤 투자처에 자금을 넣어서는 안 되는 위험하죠. 거죠. 예,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뭐 3년 이내라고 하면 이제 적금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기 자금 마련이 목적일 때는 이제 이런 3년 이내에 적금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금 보전을 위해서.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금 같은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좋은 혜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녀 경제 교육이라든가 뭐 금융 캠프라든가 이런 게 이벤트로 이렇게 상품을 가입하면 뭐 정례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10년 미만 것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는 우리 많이 흔히 들어보셨던 펀드 상품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있지만 뭐 3년 이상 5년 정도 되면 거의 뭐 투자 손실 거의 없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적립하시게 되면 충분히 위험을 낮추고도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교육 자금은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다 까먹었다고 하면은 아주 낭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에다 넣는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적금과 펀드를 좀 적절히 이렇게 혼합해서 분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원금 보장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펀드를 선택할 때도 유의할 점들은 그런 부분들 말고 또 없을까요? 뭐 일단은 펀드를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그 지금의 수익률 만 이렇게 추구하시는데 좀 과거에 이제 꾸준한 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금융 상품 안에 어떤 부가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은데 요즘 어린이 펀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들이 많으니까 발품팔이, 손품팔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네. 목돈을 만드는 교육비라는 건 목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기 성과와 뭐 장기 성과를 고려하셔서 좀 수수료가 낮은
펀드. 요것들을 좀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아이는 지금 47일 됐거든요. 어떻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싶거든요. 네. 사실 나중에 좀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이제 뭐 막 태어났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앞으로 17년, 예. 대학교까지는 20년, 뭐 기간이 충분하네요. 이럴 경우는 이제 변액보험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녀가 이제 미처 아동일 경우에는 투자 기간 자체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 장기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은 충분히 이렇게 상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펀드보다도 변액보험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인 아까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뭐 사업비 부분들이 이제 변액보험에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약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큰 목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변액보험이에요. 사실 펀드는 아무 때나 이렇게 자기가 상황이 안 되면 이제 깰 수가 예. 있거든요. 근데 변액보험은 어떻게 보면 강제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목돈 마련을 하시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험은 변액보험도 목돈을 만드는 거기는 하지만 보험이잖아요. 보험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해약을 하시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수료 개념이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원금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교육비 재테크 전략으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아주 유쾌한 돈 되는 정보 전해주신 백영재 팀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